자, 이슈의 뮤직 이어갑니다. 세상의 이슈를 음악으로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이슈와 음악의 만남. 오늘은 강현민 작곡가와 함께합니다. 작곡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와 음악 갖고 오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이 이제 갔죠. 그렇죠. 봄이 갔고 드디어 여름이 왔다. 여름이 왔습니다. 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너무 진짜요. 무지무지하게 덥죠. 네. 그래도 서울보다는 안 더운데 그래도 약간 바다 옆에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것 습한 건 좀 같아요. 있는 것 같긴 해요. 아까 말씀하시면 그 서울이 지금 35도 맞아요. 정도로 35도였어요. 지금 여기가 20몇 도잖아요. 네, 그래서 29도, 26, 28도?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괜찮다. 아직 부산은 안전지대다. 안전지대.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네. 7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정도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8월이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그래도 절정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와, 그때까지 가게 되면은 도대체 얼마나 더워질지 상상이 안 갑니다. 제가 맨날 저희 보도 제작국에서 하는 말이 네. 지구가 아프다. 뭐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도국장님이 그럼 병문안 가야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병문 어디로 갈까요? 확실히 지구가 아픈 네. 것 같은데 네네네. 이 날씨와 음악은 그래도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날씨라는 게 사실 작곡가 저 포함해서 이 큰 영향력을 주는 또 요인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작곡의 뭐 작곡가의 관점에서 봤던 그 날씨의 이야기, 네. 그 날씨와 연관지어서의 뭐 음악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 날씨에 따라서 저희 이렇게 라디오도 선곡이 달라지거든요. 아, 그쵸. 네. 네, 그래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음. 작곡가의 입장으로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작곡 발표회를 준비한다든지 네. 뭐 다른 이제 클래식 앙상블과 함께 공연을 준비한다 했을 때 그 날씨를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왜냐면 그러면 네. 봄에 하냐, 여름에 하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다릅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잘 아시는 영화 중에 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있죠. 타이타닉 같은 경우에는 봄보다는 사실 여름에 하는 게 더 어울립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이게 물이랑 그 바다와 연관이 돼 있다 그렇지. 보니까 이제 그런 스토리도 스토리지만은 이제 그런 환경적인 걸 고려했을 때 네. 봄에 했을 때보다 여름에 했을 때 더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그만큼 관객분들도 충분히 감성적인 분이시라서 일단은 그런 날씨적인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고 그쵸, 그런 테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그런 듣고 싶은 음악도 많이 바뀌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각 나라의 분위기나 정서가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와 정서가 날씨에서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때요? 이게 정말 재밌는 이야기인 게 네. 그 농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끼리 하는 그 농담들이 있어요. 어떤 농담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일랜드, 유럽의 아일랜드라는 곳 있잖아요. 영국 옆에. 네네네. 아일랜드를 놀러 가면은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햇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햇빛이 나도 거기는 한 30분 정도면 다시 우중충해지는 날씨라고 해요. 네. 그래서 햇빛이 딱 드는 순간 자기가 그 순간 무엇을 하고 있었던 간에, 화장실에 있었던 간에, 뭐 자고 있었던 간에, 술을 마시고 있었던 간에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야 된다. 왜? 왜냐면은 햇빛을 맞으면서 바다를 즐긴다라는 경험이 이 사람들은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워낙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음주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 네. 그게 그런 우중충한 날씨라든지 그 우중충한 기후 때문에 네. 그런 문화가 특화가 됐다라는 이제 그 연구 결과도 있고요. 진짜. 정말 반대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네. 잘 나잖아요. 그렇죠. 햇빛이 잘 나고 와인으로 또 유명하고. 또 유명하고.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되게 밝고 디자인도 되게 화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패션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일랜드를 두고 패션의 중심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네. 약간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의 색채만 봐도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다른 이유가 그 날씨라든지 그 기후 변화에 뭔가 좀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상에서 네. 음악을 봤을 때도 네. 조금 크게 이제 트렌드를 나누자면 서유럽이랑 동유럽의 트렌드가 좀 많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서유럽, 그러니까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은 뺄게요. 영국은 정말 다른 또 문화권 느낌이라서 결국에는 프랑스랑 스페인 정도인데 네. 이 프랑스랑 스페인에서 우리가 작곡을 한 음악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화려하거나 열정적이거나 보통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카르멘이라는 이제 오페라를 얘기하면은 뭐 빰빠라밤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이제 투사가 막 그렇죠. 딱 이렇게 뭔가 멋있다. 빨간 볼을 펼치고 그렇지. 투를 이제 맞이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상상이 가는가 하면 동유럽으로 가면 갈수록 네. 음악 자체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우울해지고 몽환적인가? 감성적이어지고 깊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예를 들어서 이게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그 사람들 이 기후라는 게 그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마인드셋
세도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이것도 유럽 사람들끼리 농담 아닌 농담인데 독일 사람들은 유난히 농담을 싫어한다. 왜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농담을 하고 싶은데 워낙 그 문화 자체가 그리고 날씨가 우중충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농담이라고 해도 거의 약간 진지함이 한 90% 정도 섞여져 있는 뭐 이성적인 농담이라고 보통 하는데 야. 그래서 이제 독일인들의 농담이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재미가 없다. 이런 이제 좀 통설 같은 게 있거든요. 유럽에는. 그래서 이제 그 독일 사람들의 그 진지함, 그 왜 진지할까? 생각이 많고.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작곡가들도 많은데 이 독일이라든지 동유럽으로 갔을 때 뭐 폴란드라든지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음악의 깊이라든지 그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깊어진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독일이랑 그 독일 포함해서 이제 동유럽으로 넘어갈수록 날씨가 되게 우중충하기로 유명한 동네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이 작곡가의 음악 스타일을 만든다라는 맞네. 좀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동유럽 사람들은 이제 7, 8월쯤에 부산에만 와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 한번 들어가 보고. 제가 봤을 땐 또 다른 이제 느낌일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비는 많이 오긴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다 습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습하지는 않고 우리나라는 거의 정글 날씨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정글 날씨처럼 막 그런 습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오지만은 되게 좀 마른 느낌의. 그래서 이제 산뜻한 느낌이죠, 오히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우리나라처럼 막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작곡가로서 네. 한국에서 참 살아남기 어려운 그 시기가 여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면 너무 눅눅하니까 뭐 다른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분들은 이런 비를 보면서 창밖에 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음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2번, 3번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뭐 그 나라 뭐 독일, 폴란드, 노르웨이 여기 출신 작곡가가 3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 폴란드 출신이죠. 쇼팽. 쇼팽. 네, 쇼팽이고 그다음에 그리그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기 노르웨이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 네. 바그너가 독일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 모두 그래서 다 동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동유럽 공통점이 사람들이고. 있구나. 네, 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빗방울에 관한 이제 음악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네. 다 그 빗방울이랑 관련된 음악들을 쓰신 작곡가들은 보통 다 여기 동유럽 쪽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프랑스라든지 뭐 저기 스페인이라든지 이쪽 출신의 작곡가들은 이런 테마를 갖고 쓴 곡이 거의 없어요. 찾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쇼팽이랑 그리그, 바그너 네, 이렇게 또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 싶었습니다. 네. 쇼팽의 어떤 노래부터인지 어떤 작곡가인지 얘기해 주시죠. 네, 쇼팽은 이제 뭐 우리 너무 유명한 사실 피아노 학원 가면 무조건 맞아요. 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작곡가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폴란드 사람이고요. 바르샤바 출신이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곡은 이제 빗방울 전주곡이라는 곡입니다. 아, 이름부터 다르네. 네, 그래서 애초에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쇼팽이 자기가 직접 지은 타이틀은 아니라고 해요. 아, 그래요? 이거를 듣던 사람들이 되게 빗방울스럽다. 그래서 요거는 빗방울 전주곡이라고 이름 짓자 해서 빗방울 전주곡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지게 된 곡인데 쇼팽이 사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정말 좀 드라마틱하고 좀 로맨틱해요. 어떤 이유에서? 저도 이거를 처음 알았는데 이번에 네. 저도 그냥 이 빗방울스러운 느낌 때문에만 알고 있었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네. 쇼팽이 이제 그 당시에 이 곡을 썼을 때 어떤 경위로 쓰게 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사랑했던 애인이 있었대요. 네, 소설가, 여류 소설가였는데 이 소설가랑 이제 같이 스페인에서 네. 이제 휴가 아닌 휴가를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그 소설가가 잠시 뭐 어떤 뭐 장을 보러 간 것 같아요. 또 어떤 일 때문에 바깥에 나간 사이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데 혹시나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그 비 오는 걸 비를 맞으면서 오다가 다쳤을까봐 되게 걱정되는 마음에 자기 혼자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다가 피아노를 쳐다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게 된 곡이 이 빗방울 전주곡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있군요. 네, 지금도 그 소설가의 이제 회고록에는 네. 이 빗방울 전주곡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이제 스토리가 아주 자세하게 쓰여져 있대요. 그래서 이제 빗방울에 대한 소재로
쓴 곡이다 보니 네. 지금도 들어보시면은 정말 빗방울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여름의 장마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요? 장마는 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약간 뿅뿅뿅뿅뿅 이런 느낌? 그래요? 뿅뾰로롱 뿅뿅 이런 느낌이라서 딱 들어보시면은 이게 기대된다. 그 저기 유럽의 비는 이렇게 내리는구나. 아. 좀 그거를 한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봄비? 봄비라는 이제 그리그라는 작곡가, 네, 노르웨이의 작곡가가 쓴 이제 곡인데요. 사실 봄비라서 이게 여름이랑은 좀 안 어울릴 수 있겠다 싶지만서도 네. 사실 이 노래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어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쇼팽보다는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이 봄비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점이 뭐냐면은 그리그가 원래 클래식 음악가거든요. 네.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사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사가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 그리고 오페라도 아닌데 오페라를 위해서 쓴 곡도 아닌데 이제 봄비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넣고 클래식 음악을 쓴 거예요. 야, 신기하다. 네, 그리고 이제 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가사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정말 시간 되실 때는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비가 막 쏴 내릴 때 어디 판발짝 나갈 수 없을 때 그리그의 한번 봄비를 한번 들어보시는 거를 또 추천합니다. 바그너는 이제 뭐 오페라 작곡가로서 이미 되게 유명하죠. 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 발퀴레 같은 경우라는 이제 제목의 디 발퀴레라는 이제 오페라인데 이 오페라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게 그 멜로디만 딱 들어도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멜로디냐면 되게 웅장한 음악이에요. 웅장한 테마곡이 있거든요. 네. 뭐냐면 빰빠바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이렇게 가는 음악이 있어요. 되게 웅장하고 왜냐면 이 발키리가 사실 그 우리 마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렇죠. 거기 이제 그 망치 들고 있는 그 영웅 토르. 있잖아요. 네, 토르에 어떻게 보면 왜 오른팔 네. 저기 그 날개 달린 말을 타고 다니는 그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발퀴리거든요.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호위무사 같은 거예요. 토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신족들을 지키는 호위무사를 발퀴리라고 하는데 이제 발퀴리들이 이제 행진을 하는 모습을 그린 음악이에요. 근데 이게 행진할 때 이제 하늘을 날아가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등장하니까 처음에 이제 천둥 막 치고 막 하늘이 막 시꺼매지면서 비가 쫙 내리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웅장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여름철 장마와 더 가까운 느낌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제 네. 그 천둥과 함께 엄청 멋지게 네. 웅장하게 등장하는 모습을 그린 게 이제 이 발퀴리인데 그래서 이걸 들어보시면은 와 진짜 요거는 천둥을 동반한 그런 비구름을 몰아와서 장마 같은 비를 퍼붓고 있는 모습을 네.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구나라는 거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쇼팽이랑 그리그랑 바그너 이렇게 좀 짧게 소개해드렸는데 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그다음에 그리그의 봄비, 그다음에 바그너의 발퀴레. 발퀴레는 사실 근데 이게 뭐 노래 한 곡의 제목이라기보다 오페라를 통칭하는 거라서 네. 그냥 거의 한 3시간 넘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엄청 길구나. 뭐 우리 너튜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셔서 보시면 네. 이제 이 발퀴레 오페라를 이제 대표하는 그런 곡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새 곡과 이 새 작곡가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네. 끝으로 이 세 개 중에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우리가 좀 감성에 메말라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름이 되고 또 코로나가 또 네.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막 맞아요. 폭주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느낌 폭주하고 정신이 없고 네. 이 코로나 때는 되게 뭔가 한가했던 느낌이었는데 이제 네. 그런데 적응돼 있던 제 몸도 좀 벗어나서 다시 하죠.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감성적인 좀 음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네. 세 곡 중에서는 그래도 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을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을 정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뿅뿅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뿅뾰로병, 뿅뾰로병입니다. 그걸보다는 한번 노래 자체에 한번 빠져보는 시간을 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들어볼 텐데 사실 내일도 비 예고가 있다고 해요. 네. 습해서 좀 활동하기 불편함은 있지만 오늘 작곡가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날씨를 있는 그대로 한번 맛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앤뮤직 강현민 작곡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곡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